이번 시간에는 소화 난이도 등급, 다시 말해서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 소화 난이도 등급을 구분하는데, 당연히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을 끄기 어려운 제조소 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화 난이도 3등급에 대한 부분이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가 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는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요 단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조소하고 취급소는 위험물을 다루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수량 100배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집안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의 위험물 취급 설비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소나 취급소는 그렇게 보는데, 옥내 저장소의 경우,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조금 달라져요. 150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처마 높이 역시 6m 이상 단층 건물.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제조소 취급소는 지정수량이 100배 이상, 옥내 저장소는 150배, 그리고 제조소 취급소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옥내 저장소는 150제곱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탱크 저장소. 자,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액 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경우가 이제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집안면으로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액 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역시 옥내 탱크, 당연히 옥내 탱크나 5개 탱크 같은 경우에는 기름 저장할 때 보통 이제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탱크니까 4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일단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외에 기억할 점. 자, 5개 저장소 있죠? 자, 5개 저장소는 야외에 저장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덩어리 상태 유황. 덩어리 상태 유황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안반 탱크 저장소, 이것도 역시 액표 면적 40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탱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4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안반 탱크도 같이 보는 거죠. 안반 탱크. 안반 탱크도 40제곱미터 이상. 자, 여기서 이송 취급소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이송 취급소는 무조건 전부 다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중에서 이제 그렇다면 얘들한테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는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죠. 어떤 소화 설비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점은 5개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이게 이제 유황만 취급하느냐 또는 인화점 70도 이상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느냐, 이런 기준이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 외의 것으로서 만약에 유황만 저장한다, 유황만 저장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화점 70도 이상 사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이라고 해야지,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그 소화 설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지중 탱크나 또는 해상 탱크에 대해서도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중 탱크의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물 소화 설비, 이렇게 보시고요.
해상 탱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정식 포수화 설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물분무 포수화 설비, 그 다음에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가스 수화 설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이게 이제 2등급이 되면 이게 조금 이제 좀 달라져요. 뭐냐면 2등급은 제조소 저장소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거 이제 2등급에 대한 얘기야. 예. 그리고 지정 수량은 10배. 벌써 뚝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단층 건물 이외의 것은 일단 2등급군으로 보는 거고, 역시 이 경우에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지정 수량 10배. 이렇게 좀 달라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기억해야 될 점이 2등급에서는요. 주유 취급소, 옥내 주유 취급소하고 이종 판매 취급소가 2등급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치해야 되는 소화 난이도 2등급에 있어서의 소화 설비는 거기 이제 잠깐 보시면 제조소, 옥내 저장소, 그리고 옥외 저장소,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해당 위험물의 소요 단위의 5분의 1 이상, 5분의 1, 소요 단위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외에 지금 언급한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군으로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3등급군으로 보면 되는데, 이 3등급군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 이게 또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단 지하 탱크 저장소하고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를 구분해서 좀 보는데, 지하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능력 단위 수치가 3 이상, 자, 2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자동차용 소화기, 요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자, 자동차용 소화기는 우선 무상의 강화액, 요게 8리터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무상의 강화액은 얼마 이상 비치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3.2kg 이상. 역시 이런 경우에 이 수치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분말 같은 경우에는 3.3kg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자동차용 소화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른 모래 또는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마른 모래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마른 모래는 150리터 이상, 그리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640리터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에 대한 소화 설비는요, 요게 많이 나와요. 무상 강화액 8리터 이상, CO2 3.2kg 이상, 소화분말 3.3kg 이상. 이 정도 보시면 아마 여기 소화 난이도 등급 3등급에 관련된 소화 설비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